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 안녕하세요. 바쁜 삶 속에서 놓치기 쉬운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시간 유안타 투데이 유튜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전반적인 업종 점검해보고 그 소재 쪽의 이슈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에서 반도체 업종 담당하시는 이재현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최근에 반도체 장비 입고 시기가 좀 빨라지고 있다는 뉴스가 좀 많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반도체 장비 업종 분위기는 어떤지, 또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회사는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1월까지만 해도 뭐 상승이 본격화되긴 했지만 그게 이제 시장에 예상했던 거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2월 달에는 이제 좀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좀 가격 상승하는 움직임이 더 빨라지면서 그 반도체 장비 쪽의 그런 투자 움직임도 좀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메모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에서 지금 디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지금 업체들의 그 장비 입고 시점이 원래 예상돼 있던 시점보다 더 앞당겨지면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는 그 장비 업체들의 그 상반기 실적 모멘텀이 생각보다 이렇게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어떻게 보면 시점에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그 시점의 문제가 그 가격이 이제 예상보다 빨리 움직인다는 게 이제 좀 그 시점을 앞당기는 거고, 올해 연간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의 그 캐펙스 유인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은 삼성전자가 지난 3년에서 4년 동안 디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점유율이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 점유율 하락을 메이크업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이제 메이크업하기 위한 그런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그거를 메이크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투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캐펙스를 한 22조 정도 투입한 걸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소 26조 이상은 투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업종이 일단은 삼성전자 서플라이 체인이 상당히 좋을 텐데, 글로벌 업종 전체적으로 봐도 상당히 좋은 흐름입니다. 예를 들면은 2016년도에만 해도 이 글로벌 탑5 반도체 업체들의 캐펙스가 400억 불대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이제 2017년에 그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에 진입하면서 그때 이 업체들의 그 캐펙스도 700억 불대로 레벨업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2019년, 20년 다 이제 700억 불대에 머물러 있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0억 불대로 다시 한번 또 레벨업이 되는 그런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을 놓고 봐도 장비 업종은 상당히 흐름이 좋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장비 업체를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업체가 이제 원익 IPS인데, 원익 IPS하고 그 해외 장비사들의 그 멀티플 괴리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다는 점도 이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해외 장비사 대비해서 한 10% 정도 이렇게 할인 받는 게 통상적인 그 멀티플 괴리인데, 최근에는 이제 뭐 40에서 50%까지 그 괴리가 더 확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비 입고 시점이 앞당겨지고, 그리고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투자 유인이 많다는 점, 그거를 봤을 때는 지금 좀 보수적으로 보는 시장의 시각이 눈높이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장비사들에 대한 그 실적 컨센서스도 상향될 여지가 있고, 그리고 2차적으로 이제 그 해외 장비사들하고의 그 멀티플 괴리도 축소가 되면서 주가 탄력도가 이제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장비 업종 다뤄봤는데 이제 소재 업종 쪽에서도 이슈를 한번 체크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화 포인트는 어떤 게 있는지, 이로 인해서 영향받는 업체는 또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소재 업종에서 이제 좀 변화되는 포인트는 불산하고 신너 쪽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신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량 자체가 그렇게 생각만큼 늘지 않을 가능성,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너를 먼저 들여다보면은
신너의 원재료가 그 프로필렌 옥사이드가 이제 주 원재료거든요. 그 신너의 주 원재료가. 근데 이게 작년 대비해서 거의 이제 2배 이상 그렇게 원재료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재료 상승을 그대로 놓고 보면은 신너를 하고 있는 업체들의 그 마진 스퀴즈가 예상이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게 2분기부터 이제 판가 정가가 본격화된다라는 점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신너를 하고 있는 업체들의 탑라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원가 구조를 봤을 때 마진율도 같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동진 세미캠하고 ENF 테크놀로지가 IT용 신너를 봤을 때 90% 이상을 하고 있고,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연간 그 신너 매출액이 한 1,500억 정도 되는데, 신너 판가가 2분기부터 한 40에서 50% 이렇게 상승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연간 신너 매출액이 당장 이제 2,000억 이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영업이익률 개선까지 감안하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이 이슈로 인해서 붙을 수 있는 게 뭐 한 150억에서 한 200억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좀 그런 변화가 있다라는 점 좀 보시면서 이제 좀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불산입니다. 불산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이 이제 줄어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달에 삼성전자가 발표한 보고서인데요. 이게 그 불산을 재사용하면서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연간 사용해야 되는 그 불산 사용량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공정을 개발했다는 거고요. 이게 당연히 지금 당장 전방위적으로 반도체 공정에 이 재활용을 도입을 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적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당장 그렇게 전면적으로 채용은 안 하겠지만 점진적으로 이제 채용을 확대해 나갈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불산의 사용량이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사용하고 있는 불산 사용이 수량 기준으로 봤을 때 2만 톤에서 한 2만 5천 톤 정도 되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이 재활용을 전부 다 이렇게 도입을 한다고 했을 때 한 80%까지는 줄일 수 있는 그런 개발이 완료가 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게 수요가 이제 확 줄어든다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불산의 수요가 어느 정도 이제 캡이 씌워진 그런 상태로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은 다른 소재보다는 좀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 캐펙스도 늘어나고 하면은 그만큼 들어가는 공정 소재도 많이 쓰일 텐데, 다른 소재보다는 이제 좀 그로스가 상대적으로 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좀 리스크 포인트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반도체 장비 업종과 함께 소재 업종까지도 이슈 체크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뉴트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뉴트는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레이더.